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통령 채널에서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예, 블루마운틴님, 한통령에서 다시 뵙습니다. 이 방송도 잘 듣겠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아, 캣님, 예, 왔어. 예, 반갑습니다. 캣님. 예, 어쨌든, 예, 아프지 말으셔야 됩니다. 예. 블루마운틴님, 저도 요즘 아파서 죽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는데 더 이상 악화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야, 이거 요즘 말 아프지 말으셔야 되는데 이번 여름이 굉장히 날도 덥고 그래갖고 다들 좀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예. 켄님은 또 10일 정도 입원하셨다고요?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의료 대란이니까 아프면 안 됩니다. 예. 의사들이 부족합니다 지금. 예. 자, 한통령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24년 9월 2일 한통령 방송 당대표 회담 핵심은 모두 발언, 이재명 사실상 빈손 흔들리는 이재명 리더십, 한동훈 대표 완성. 여러분 여기 보시는 대로 그 썸네일에 보는 대로 원래 10분을 갖다가 원래 7분 얘기했다가 또 이재명 대표에서 좀 3분 늘리자 해서 10분. 근데 정작 모두 발언이 어떻게 됐느냐? 이재명은 18분, 한동훈은 13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제가 모두 발언이 핵심이라고 얘기하냐면 어차피 생중계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생중계를 안 하면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따가 서로 뭐 이게 맞지 않는 그 전혀 지금 반대 얘기를 갖다가 하는 예를 갖다가 두 가지를 갖다가 들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식으로 생중계를 갖다가 하지 않으면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그 뭐 회담이 뭐 2시간 이상 했지만 거기서 뭐 과연 무슨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사람은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한 사람은 저렇게 똑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자기의 의사, 내가 지금 그 당대표 회담 때 하고 싶은 내 뜻이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오로지 뭐 언제입니까? 모두 발언할 때잖아요. 맨 처음에.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한동훈 대표 나름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했고 그 여러 가지 뭐 이재명의 뭐 사법 리스크 관해 갖고 뭐 거기 맨날 탄핵 했는데 또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뭐 이유 없다 그래 갖고 다 기각시켰잖아요. 잠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뭐 무슨 뭐 금융에 대한 뭐 그런 어떤 그 세제, 뭐 폐지해야 된다, 금투세 폐지, 뭐 이런 하고 싶은 얘기를 갖다가 했고 이재명은 또 이재명 나름대로 아까 제가 보여드린 뭐 계엄령 얘기, 그다음에 뭐 최생명 특검 얘기, 이재명 나름대로 하고 싶은 얘기 또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그 내용, 회담의 내용보다 회담은 뭐예요? 그냥 서로 만났다는 데에 그 의의를 갖고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그 모두 발언 때 뭐 13분, 18분. 그게 결국은 핵심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갖다가 좀 하나씩 풀어보자면 이렇습니다. 그 계엄령을 갖다가 선포한 이유, 그 지금 계속 물건들의 이유는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마음을 이미 굳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는 거기에 대한 확답을 얻고 확답을 얻으면 바로 국회에는 국회대로 작업하고 또 장외 집회는 장외 집회로 해갖고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놓겠다. 이런 계획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 한동훈이 13분 동안 얘기한 건 뭐냐? 핵심은 이겁니다. 뭐 시리즈 탄핵, 계속 지금 탄핵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재명 재판의 불복을 위한 빌드업 아니냐? 그러니까 판사가 그렇게 하더라도 뭐 판사 탄핵하겠다. 그거 못 믿는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걸 빌드업하기 위해서 계속 탄핵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 이재명은 18분 중에 핵심 내용이 상대의 인격을 갖다가 존중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그 뭐야 사법 리스크를 얘기하니까 상대 인격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최상병 특검 결단해라. 너 한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갖다가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비공개 회담을 갖다가 뭐야 102분. 그다음에 이 102분 플러스 독대를 했다고 그래요. 그 한동훈과 이재명이 둘이서 독대를 한 게 한 38분. 이렇게 갖고 한 2시간 15분에 회담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재명을 검찰의 전 정권 수사가 과도하다. 제가 뭐 이제 잠시 후에 얘기할 그 문재인에 관한 문재인 문다에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나를 그렇게 수사하지 않았냐? 내가 4번 좌천당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1심 판결에 승복해야 된다. 그거 지금 나 공격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형식적으로 8가지에 대해서 공동 발표문을 했습니다. 민생공약 추진 협의기구 운영을 하겠다. 검투세 종합검토해서 협의하겠다. 추석 연휴 응급실 의료체계 구축 정부에 당부하겠다. 반도체 AI 국가기관 전략망 확충 논의하겠다. 가계 소상공 부채 완화 지원 방안 강구하겠다. 육아휴직 확대 위한 입법 추진하겠다. 딥페이크 성범죄 제도적 보완하겠다. 지구당 제도 도입 적극 협의하겠다. 뭐 이렇게 갖고 한동훈과 이재명이 민생 공통 공약 협의 기구를 합의했다.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왜 우리가 생중계를 갖다가 하자고 했느냐? 바로 이런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양쪽에 이제 대변인이죠. 민주당 대변인하고 오른쪽에 국힘 대변인인데 자, 질문이 이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 1심 재판 결과 나오면 승복하라고 얘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별말을 안 했다고 하던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조승래 대변인이 민주당 대변인이 뭐라고 그랬냐. 그 부분은 비공개 회의에서 얘기한 바가 없다. 언성을 높이거나 얼굴을 붉히거나 그러진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힘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뭐라고 그랬느냐. 양당 대표의 모두 발언에서 한동훈 대표가 그 부분을 언급했거든요. 이재명 대표 반응은 미온적이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이재명 대표께서 검찰 독재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하면서 조금 불쾌한 그런 표정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이제 이쪽은 전혀 그런 얘기한 적 없다. 이쪽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쾌한 감정을 갖다 드러냈다. 그 다음에 이건 뭐죠? 그 치상병 특검에 대한 겁니다. 자, 조승래 대변인은 뭐라고 그랬냐? 한동훈 내 생각은 변함없다. 그러나 내가 처지가 좀 그렇다. 당내 상황이 좀 어렵다. 나는 시건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곽규택 그 수석 대변인, 국힘의 수석 대변인 뭐라고 그랬느냐?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서는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원래 대법원장 추천하는 제3자 특검 법안에 대해서 의지가 있다 하는 것을 재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조승래
민주당 나는 낼 생각이다.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 메모와 기록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곽규택 국힘은 어떻게 얘기하냐? 제가 어제 이렇게 메모를 한 부분에도 없었고 제가 들은 기억도 없는데 우리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얘기가 다 다르죠. 예. 그러니까 뭐야? 하루 만에 진실 공방이 일어난 거예요.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한동훈이 내 처지가 좀 그렇다. 반복적으로 얘기했다. 법안 준비 중이라고 들었고 메모도 있다. 그러니까 메모라는 건 자기 메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메모를 했다는 거죠. 반면 국힘은 또 뭐라고 그러느냐. 국힘 대변인은 논의 중이다. 법안 발의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건 아니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 음, 음. 그리고 이제 재판 승복 발언에 대해서 면책특권 제한 언급에 이재명이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민주당 대변인은 언성을 높이거나 얼굴 붉힌 적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걸 갖다가 뻔히 우리가 알기 때문에 생중계하자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가. 예, 그 이재명이 생중계를 갖다가 왜 안 했는지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불리한 거는 오리발. 그리고 또 덮어 씌우기. 한동훈이 이렇게 얘기했다. 덮어 씌우기.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걸 갖다가 진행하던 그 채널A의 그 앵커가 뭐라고 그랬느냐. 여기 보니 메모에 있다고 그랬잖아. 메모에. 그 조승래가 근거를 뭐라고 그랬어. 메모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 제 메모와 기록에는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앵커가 뭐라고 그러느냐. 아니, 메모하고 기록에는 그렇게 돼 있을지 모르겠는데 카메라가 없어서 확인을 못 하겠다. 생방송을 했어야 되는데 생방송 중계를 했어야 되는데 카메라가 없어서 누구 말이 진짜인지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그걸 비꼬아서 민주당을 비꼬아갖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야 대표회관 한 141분, 그러니까 2시간이 넘죠. 그래서 민생 공통공약 추진, 뭐 협의기구에서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종합 검토, 추석 연휴 응급실책에 정부. 그래서 어쨌든 점점점점 이 8개 사항에 합의를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면 11년 만에 그 당대표 여당과 야당의 당대표가 회담을 했는데 그럼 누가 득을 받냐? 라는 질문에 그 이준석 또 여기 이준석이 껴 이준석이 뭐라고 그랬느냐? 이재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당내 입지가 떨어지는 한동훈 대등한 모양새를 갖춘 것 자체가 성과다 하고 한동훈이 더 득을 많이 봤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고 김재원은 이재명이 사법적 문제를 털고 영수회담 요구할 근거를 마련했다. 아니 근데 왜 그 영수회담 아니 그 뭐죠? 당대표 회담을 하는 게 사법적 문제를 갖다가 털어냈다고 생각을 하지? 나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 왜 김재원이 아니 이재명의 사법적 그 리스크는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무슨 수로 당대표 회담을 했다고 그게 털어지지? 음, 저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거는 이제 이해가 가요. 영수회담을 요구할 근거를 마련했다. 왜? 아니 당대표 회담도 했으니 이제는 이제 대통령하고 만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영수회담도 그렇게 그 근거를 마련했다. 그런 거죠. 아이고 열정님, 예, 안녕하세요. 이제 서울 더위 꺾인 것 같아. 아이고 다행이네요. 그 추석. 예. 제가 사실 뭐 다음 주에 이제 서울을 가는데 다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갈 때 덥지 않아서. 예. 근데 제가 필리핀에서 또 더운 거는 약간 좀 그 내성이 생겨 갖고 좀 더운 거는 좀 견뎌낼 수 있습니다. 예. 추운 거는 추운 거는 좀 견디기 힘들어도 더운 거는 조금 견디. 예. 자, 그래 갖고 이제 회담을 갖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문재인 얘기를 하기 전에 그 회담에 대해서 좀 여러분하고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모두 발언이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모두 발언 때
이재명에 대해서 직격 뭐 탄핵이라든가 그걸 갖다가 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한 거라든가 그게 뭐예요? 이거를 갖다가 판결이 나오더라도 10월에 판결이 나오더라도 그거를 갖다가 깔아뭉개기 위한 무시하기 위한 그 빌드업이다. 지금 이렇게 아주 아픈 데를 딱 찔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최상병 특검법은 사실 뭐 그렇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그게 뭐 한동훈이 뭐 크게 약점 잡힐 것도 없고요. 그냥 한동훈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그냥 한동훈이 생각한 대로 그 대법원장이 특검 검사를 갖다가 추진하고 그다음에 그 권성동이 밝혔던 그 음모론이 있잖아요. 그 조작한 음모론, 그것까지 수사를 갖다가 객관적으로 하면 그거는 그냥 떨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최상병 특검법이 마치 뭐 한동훈한테 큰 약점인 것처럼 계속 뭐 그걸 물고 늘어지는데 저는 오히려 그것이 그 윤석열 대통령을 구해주는 법이다. 이렇게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당대표 회담에 결국 주도권은 누가 졌느냐? 한동훈이 쥔 겁니다. 그 주도권의 실마리가 뭐예요? 생방송하자. 이거부터 해갖고 그 주도권을 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이게 벌써 딱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얘기를 안 했지만 그래서 이게 뭐예요? 얘네들이 계속 이렇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덮어씌우고 또 한 얘기도 안 했다 그러고 안 한 얘기도 했다 그러고 이렇게 덮어씌우는 거 보니까 왜 얘네들이 생중계를 갖다가 거부했는지 그걸 갖다가 온 국민이 알게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이 사실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이재명이 얻은 거는 없습니다. 이재명이 이걸 갖다가 해서 얻은 거라는 건 뭐예요? 이제는 뭐 했으니까, 당대표하고 했으니까, 그 다음은, 음, 뭐야, 그 대통령하고 회담을 갖다가 해야겠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자, 보세요. 이재명은, 어, 그래도 정치계의 백전노장 아닙니까? 서울, 성남시장 두 번 하고, 또 경기도지사 또 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하고, 꽤 오랜 기간 그렇게 정치계에 있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뭐 물론 공공선을 갖다가 추구하면서 살았다. 그럼 뭐 한동훈도 정치를 갖다가 20년 이상 한 거지만 우리가 그냥 공식적으로 일반 정치인 그러면 한동훈은 지금 뭐 1년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왜?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럼 작년 12월 26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1년도 안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당대표와 당대표가 만나갖고 그렇게 회담을 하고 회담 내용도 생중계라는 걸 갖다가 딱 터트리면서 주도권을 해갖고 이재명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질질질 끌려오는 그런 형국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설사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더라도 이미 생중계라는 카드를 썼기 때문에 그 모든 국민들이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생중계를 갖다가 하자고 했던 거구나. 그걸 갖다가 알게 됐다. 그 민주당과 이재명의 실체가 수준이 어떤 건지 알게 됐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도권은 한동훈이 줬고 이재명은 사실은 얻은 게 없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재명은 어떻게 보면 한동훈의 들러리 서준 거, 들러리 서준 거, 그겁니다. 한동훈 앞에서 정말 생중계 하는데 엄한 말 하면은 그 그냥 놔두겠습니까? 한동훈이 그냥 박살내지 않겠습니까? 논리로다가 그런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그 중요한 사실을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그 한동훈 관계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을 갖다가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이 적시가 어디 됐느냐? 영장 청구서에 이렇게 적시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타이 이스탄의 채용 특혜 관련해서 서모 씨는 문재인 대통령 전사위, 지금 이혼했으니까 전사위죠. 그리고 이제 문다혜
그 서울 종로구 자택, 그다음에 제주 별당 등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 중에 어떻게 돼 있느냐? 뇌물수수 피의자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적시가 돼 있고 금액은 약 2억 원 뇌물수수 혐의, 문재인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최근에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대가성이냐 아니냐, 이게 지금 핵심인데, 자, 2017년 말에 그 문재인 지시로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의 이사장으로 내정이 됩니다. 근데 이상직은 누구냐? 타이 이스타젯의 실소유자다. 그 다음에 2018년 3월 이상직이 준징호 이사장에 임명이 되고요.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 약 2년 동안 타이 이스타젯 옛 사위 서씨 임원으로 채용합니다. 항공계 희의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뭐 게임 업체에 뭐 잠깐 근무한 적이 이력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항공의 항적도 모르고 심지어는 그 앵커 말에 의하면 영어도 잘 못한다. 영어도 잘 못하는데 무슨 수로다가 그 타이 직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월급여가 800만 원 정도였고 또 체육의 체류비로 해갖고 월 350만 원 등을 지원했다. 이 태국 체류 이건 뭐냐면 여러분 필리핀도 마찬가지지만 되게 이렇게 그 한국 사람들이 해외 가서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집을 갖다가 이렇게 그 전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만 전세라는 개념이 있고요.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전세 개념이 없고 그냥 월세 개념이에요. 그냥 매월 그냥 돈 내고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특이하게 한국만 전세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지원을 해줍니다. 회사에서.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렇게 한국에서 누가 파견해 왔다 그러면 그 회사가 조금 그래도 뭐 중견 회사나 좀 규모가 있다. 그러면 그냥 집 렌트비를 갖다가 뭐 한 달에 얼마 이렇게 해갖고 지원을 해줘. 그 얘기입니다. 태국 체류 월 3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했던 게 그 집 렌트비 그걸 갖다가 보존했다. 월급여는 그냥 현금으로 주는 거고. 예. 아이고, 기자님, 한통령 잘 듣겠습니다.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다 합해 봤더니 2억 원이 좀 넘더라. 2억 2,300여만 원. 이렇게 지금 검찰이 계산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런 거예요. 하이 이스타젯 그 이상직이 월급여 800만 원에 태국 체류 월 350만 원 등 이렇게 갖고 2억 2,300만 원을 지급했고 그걸 갖다가 문답에 뭐 부부한테 줬고 그 당시에 그다음에 또 문 씨 부부는 그것 때문에 이제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죠. 왜 이쪽에서 이제 돈이 나오니까 그동안은 좀 생활비를 내다가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문다혜 부부하고 그 문재인하고 경제 공동체냐? 이 판단이 중요한 거야. 이게 공동체다. 그러면 이제 문재인은 뇌물죄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일단 검찰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피의자로 보고 있다. 예. 그렇게 검찰이 그 문다의 딸 압수수색 영장에 그렇게 적시를 하고 압수수색을 했다.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경제 공동체 그 여부가 핵심인데 자, 법원의 뇌물죄 판단 관련해 갖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다음에 그 최순실, 최서원 씨, 자, 삼성, 최서원 딸에게 말 지원한 거 경제 공동체 판단을 해 갖고 유죄 선언을 했습니다. 자, 곽상도 전 의원도 아들이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받은 거 그걸 갖다가 그거는 뭐야? 독립생계다. 경제 공동체는 아니다. 해갖고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어요. 이거 계속 진행 중입니다. 2심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제 공동체가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지금 핵심으로 돼 있습니다. 자, 윤건영이 지금 이 어제 압수수색이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윤건영이 또 문재인의 그 핵심 중에 핵심 아닙니까? 자, 기자회견을 해갖고 초등학생 아이도 부족해서 70 노무가 사용했던 핸드폰을 왜 가져갔습니까? 그게 공정과 상식에 부합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제 제가 대통령의 손자라는 이유로 초등학생 아이 태블릿을 압수하는 게 검찰의 상식이냐고 물었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기자회견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검찰은 이걸 갖다가 부인하고 있어요. 예.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아이의 무슨 태블릿 PC를 갖다가 그 압수수색했다고 아니다. 그런 적 없다. 이렇게 검찰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상직이에요. 문재인하고 같이 찍은 사진인데 그 빨간 동그라미 안에 있는 사람이 이상직입니다. 뭐 굉장히 많은 데에 출연을 했죠. 예, 아주 측근 중에 측근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안 끼는 데가 없이 그렇게 계속 문재인하고 이상직이 완전히 가까운 측근으로 당시에 움직였다. 그래서 그 검찰이 올해 초 김정수 여사 친구 자택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또 다른 얘기인데 이게 지금 조선일보에 단독으로 오늘 나온 얘기예요. 그 김정숙이 그 자기 그 친구한테 딸한테 돈을 붙여주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조선일보 그 뭐야 그 단독 기사로 보면. 그래서 검찰은 그 서씨 그 사위죠 특혜 채용 의혹 수사 박차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검찰은 그 문재인 딸 계좌 추적 과정에서 뭉칫돈을 여럿이 확인했다. 여러 뭉칫돈이 있었다. 근데 그 출처가 어디로 흘러나온 거냐? 그 중에 하나가 그 김정숙 여사로부터 흘러나온 돈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중에 하나가 뭉칫돈이 여러 뭉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여러 뭉치 중에 하나는 또 뭐냐? 문재인이 책을 갖다가 썼잖아요. 그 문재인 저서 출판사가 그 딸 김다혜한테 2억 5천만 원을 갖다가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지세를 받잖아요. 근데 인지세를 뭐 미리 준 건지 아니면 뭐 쌓았다가 한꺼번에 준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지금 그 출판사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그 문다혜가 그 디자인을 해줬기 때문에 디자인 비용을 갖다가 2억을 지급한 거고 5천만 원은 빌려준 돈이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내가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말이나 돼요. 무슨 놈의 디자인을 갖다가 2억. 예. 지금 이제 태블릿 PC 압수 공방을 한 윤건영이 아까 그랬죠. 검찰이 문재인 초등학교 손자 교육용 태블릿 PC까지 압수했다. 아직까지 돌려주고 있지 않다. 그랬더니 전주지검에서는 교육용 태블릿 PC 압수한 적 없다. 압수한 태블릿은 다혜 씨의 이메일 등이 저장돼 있는 사건 관련 인정된 것만 했지 무슨 뭐의 손자의 무슨 교육용 태블릿을 압수해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지금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자, 이거는 지금 TV조선에서 그 그래픽을 그린 건데요. 김정숙 여사가 자기 친구 A씨한테 딸한테 돈 좀 붙여줘 해갖고 그 5천만 원을 갖다가 무통장 입금을 갖다가 했다는 겁니다. 그 A씨 이름, A씨 이름 김정숙 명의로 송금을 했다. 이렇게. 그런데 그럼 5천만 원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친구한테. 친구가 문대한테 5천만 원을 줬으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줬느냐? 직접 준 게 아니라 딸한테 돈 좀 붙여달라. 그래서 청와대 직원 B씨한테 현금으로 현금을 보자기에 싸갖고 그렇게 해서 친구한테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은행으로 송금한 게 아니라 그냥 현찰을 보자기에 싸갖고 그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손배달을 한 거지. 사람 인편으로다가 그렇게 해서 현찰로 김정숙 여사의 친구한테 5천만 원을 줬다. 이게 무슨 옛날에 뭐 영화에서나 볼 만한 얘기 아닙니까, 이게? 예? 조폭 영화에서 보면 왜 추적 안 당하려고 현금을 갖다 잔뜩 쌓아갖고 그렇게 뭐 사과박스에다 날르고 007 가방에 날르고 근데 또 여기는 보자기에 날아냈네. 보자기에 날랐어. 예.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돈 뭉치는 뭐냐?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 제목인 것 같아요. 그걸 갖다가 출판사 중에 한 곳이 김대희한테 2억 5천만 원을 갖다가 송금한 사실이 또 밝혀졌습니다. 조선일보 이것도 또 그 단독 출판사 관계자가 뭐라고 그러냐? 다혜 씨가 편집 등에 직접 참여했기 때문에 2억 원은 뭐야? 편집 수고비. 아이고 수고했어.
2억 원은 편집 수고비로 줬고 5천만 원은 그냥 돈 빌려달라고 그래서 빌려준 거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뭐 책 편집하는데 뭐 편집을 갖다가 뭐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그 연구조교 하던 시절에 음, 저희 교수님이 뭐 책을 갖다가 그래도 그 당시에 여러 권 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여러분 책 한 권 내는 게 그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예. 그걸 계속 교정을 봐줘야 돼요. 뭐 오타가 없는지 뭐가 뭐 잘못됐는지 내용이 잘못된 그 내용을 갖다가 아는 사람이 계속 해갖고 계속 수정을 해주면 그걸 갖다가 굉장히 여러 번 출판사하고 뭐 지금은 그게 발달이 돼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그 뭐야 그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완전 그 재래식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편집본이 딱 오면 원고가 딱 오면 그걸 갖다가 계속 보면서 오타 수정하고 이거 내용이 좀 잘못됐다 문장이 잘못됐다 그럼 문장 수정은 내용 그걸 갖다가요 그 여름방학 내내 했습니다. 예. 여름방학 되게 한 3개월쯤 되잖아요. 그걸 갖다가 교수 연구실에서 교수님이 어떻게 뭐 교정 보나요? 열심히 조교가 이제 그걸 갖다가 막 이렇게 제가 고쳐 놓으면 그냥 한번 잘 됐나 하고 쭉 들여보고 출판사에 넘기지. 그거 해갖고 제가 돈을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저는 2억 무슨 놈의 2억? 저는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그걸 갖다 했더니만은 그 여름이었잖아요. 복날 그 출판사 사장님이 찾아와갖고 아이고 더운데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저하고 식사나 한번 가시죠. 그래서 그 신사동 가갖고 밥 한 번 먹은 거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나. 출판사 사장이 나한테 해준 거는 그냥 복날에 수고한다고 와갖고 그냥 밥 한 끼 산 거.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뭔 놈의 편집을 얼마나 했길래 2억을 줍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예. 2억을 줬대요. 편집 비용으로 수고비 수고했다. 이 사장이 더위를 먹었든지 이 사장이 더위를 먹었든지 아니면은 이걸 팔아갖고 한 200억을 벌었든지 떼돈을 벌었든지 뭐 떼돈 벌었는데 한 1%, 한 2억 정도 못 떼주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자, 그래갖고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천만 원을 갖다 직접 안 주고 김영수 여기다가 자기 친구한테 돈을 갖다가 보자기에 싸갖고 보내고 보자기에 쌌는지 사과박에 쌌는지 어쨌든 인편으로 현금을 갖다가 자기 친구한테 보내고 그 친구는 딸 다혜한테 5천만 원을 갖다가 쏴줬다. 그럼 그 돈 갖고 뭐를 했느냐? 부동산을 매수했대. 문다혜가 부동산을 매수했대. 그래갖고 이게 FIU 지난 6월에 이상거래 이거 좀 거래가 이상하다. 이상거래로 해갖고 검찰에 통보를 했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꼬리가 길면은 어떻게든지 밝혀요. 뭐 여기서 밝히던 뭐 FIU에서 밝히던 자가 어떻게 하든 간에 밝혀요. 예. 이거 보니까 이게 뭐가 생각나냐 하면 여러분 그 미국에서 한국 분들이 제가 왜 미국에 그래서 MBA 하면서 한 4년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들은 얘기인데 한국 분들이요 맨 처음에 이제 이민 가갖고 세금을 안 낸대요. 세금을 안 내고 다 캐시 베이스 장사를 한대. 뭐 베글샵을 하든 뭘 하든 저거 뭐 세탁소를 하든 다 캐시 아닙니까? 수표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캐시로 우리가 막 돌아가니까 캐시 베이스로 해갖고 그걸 갖다가 예금을 하면은 그 기록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예금을 갖다가 안 한대요. 그럼 어디다 넣 집에다 둔대. 뭐 소파 밑에다 놓고 뭐 쿠션 밑에다 놓고 막 이렇게 침대 밑에다 놓고 막 그래갖고 현금을 갖다가 막 모은대. 그래서 이제 5년, 10년 열심히 돈을 모으는데 돈이 이렇게 막 쌓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을 갖고 뭐 좋은 차도 이렇게 딱 사고, 그다음에 뭐 좋은 집도 사고, 막 밀리언 되는 집도 사고, 그래갖고 이제 막 산다는 거야. 근데 그게 어디 걸리느냐? 이게 똑같은 거예요. 예. 자, 부동산을 갖다 매수하고 고급차를 갖다가 살 때, 이게 FIU 그 레코드에 딱 나오는 거야.
아니 이 사람이 무슨 돈이 있어 갖고 왜 세금 낸 기록이 없는데 이 돈이 도대체 어디 나와 갖고 뭐 우리로 치면 뭐 10억짜리 그런 저택을 갖다 샀을까? 뭐 20억짜리 저택을 샀을까? 이렇게 해 갖고 거꾸로 인제 추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그냥 다 세금으로 두들겨 맞고 또 이렇게 거지된다. 이런 얘기를 갖다 들었습니다. 이 문대에도 비슷한 케이스 같아요. 부동산 하나 샀다가 이상 거래로 걸렸다. 지금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주지검에서 이걸 갖다 조사하고 있잖아요. 압수수색 서울 소재 자택에도 하고 사무실도 하고 제주도 별장 벌써 별장이 있어. 제주도 별장에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갖고 압수수색 영장에 뇌물수수 피의자 이렇게 해 갖고 문재인 이렇게 적시가 돼 있다. 그런데 자택 압수수색한 날 이렇게 올렸다고 그러네요. 드라마 대사를 이용해 갖고 "그 돌 누가 던졌을까?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 이게 뭐 드라마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저는 이 드라마를 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뭐 필리핀에 있다 보니까 뭐 드라마를 갖다가 볼 그런 상황은 아니죠. 예. 예.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의 대사를 인용해 갖고 "그 돌 누가 던졌을까?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 누가 던지긴 그 가족이 던진 거 아니야? 아버지가 던졌든 어머니가 던졌든 가족이 던진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지금 이거를 갖다가 입증하는 거 지금 파이 이스타젯의 이상직으로부터 2억 2천만 원 이게 제3자 뇌물죄다. 이거를 갖다가 밝히는 게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지금 뭐라고 박수현 민주당 의원이 뭐라고 그랬느냐? 강직했던 노무현에게 논두렁식의 의혹 모욕이었는데 그 역사를 보고도 또 이런 짓을 그냥 쉽게 얘기하면 박수현 얘기는 이거 창피 주기 위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 문재인을 창피 주려 아니 이게 명확하게 지금 사실이 드러나 이게 창피입니까? 그리고 노무현에게 이게 뭐 모욕입니까? 예. 아니 사실 사실이잖아요. 노무현 와이프가 돈을 받았고 그 돈을 미국에서 그 아들 딸들이 뭐 부동산 쓰는데 썼고 이게 다 사실 아닙니까? 예. 사실인데 그냥 이명박 대통령이 그냥 덮은 거 아닙니까? 그냥 아니 근데 이게 본인이 사망을 했어도 아니 범죄 사실은 뭐야 노무현의 아내 노무현의 딸 자식들이 남아 있잖아요. 사실로 범죄 사실로 남아 있잖아요. 예? 근데 왜 그걸 갖다가 덮었는지 저는 그것도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냥 덮으면 이명박 자기가 뭐 감옥 안 갈까 봐. 결국 감옥 갔잖아. 차라리 그때 정확히 수사를 해 갖고 사실을 진실을 밝혔어야지. 예. 어차피 감옥 갈 거면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감옥 갈 건데 뭐 그거 덮어 준다고 그럼 좌파 애들이 감옥을 안 보낼 것 같습니까? 예. 아이고. 그래 갖고 오늘 추경호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면 "죄가 없고 결백하면 무죄로 밝혀질 텐데 민주당 뭘 걱정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갖다가 이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그런 거라서 오늘 제가 이걸 토픽으로 같이 끌고 왔는데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느냐.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 대사가 한동훈 당대표를 예방을 했습니다.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서로 좀 알고 지냈대요. 뭐 영국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뭐 사법 체계나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알고 지냈답니다. 근데 오늘 난 얘기 중에 이게 화제가 됐어요. 특히 제가 오늘 국회에 와서 왜 K 열풍이 분다. 뭐 K 드라마 이런 거 뭐 K-팝 이런 K 드라마. 근데 무슨 단어를 썼느냐? K 정치 아이돌. 예, 한동훈을 갖다가 지칭하면서 K 정치 아이돌과 만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영국 사람도 영국 대사도 한동훈의 존재감을 알잖아요. 한동훈이 어떤 존재냐? K의 열풍을 일으키는
이 정치계, 한국 정치계의 열풍을,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지금 정치 아이돌이다. K 정치 아이돌이다. 근데 이 정치 아이돌이 국내에서만 유명한 게 아니라 이 K-팝이 뭐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거잖아요. 이미 외국에서 다 알고 있다는 거지. 한동훈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미국의 정치인이나 영국의 뭐 유럽의 정치인이나 일본의 정치인이나 한국에는 누가 있습니까? 정치인 중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정치 아이돌 우리 한동훈 대표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다 알고 있다는 거야. 한국을 대표하는 정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이게 그 문재인이 지금 이렇게 코너에 몰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 뭐 딸한테 뭐 5천만 원을 갖다가 줬다. 이렇게 해갖고 지금 뭐 그 와이프도 지금 걸려 있지 않습니까? 와이프는 지금 뭐 타지말 그것 때문에 또 조사를 받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 김정수 여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이제 대통령에서 물러나갔고 새로운 대통령이 됐다.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새로운 대통령이 됐을 때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에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뭐죠? 김건희 여사 문제가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김건희 여사의 뭐 도이치모터스 뭐 그런 뭐 주식 관한 거. 그다음에 또 뭐죠? 뭐 그 할아버지 도인 도인 할아버지 관련 된 얘기. 그다음에 또 뭐죠? 그 뭐 명품백 관련 얘기. 자건 뭐 여러 얘기가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간에 어떤 근거를 갖고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그나마 잘 핸들링하고 매니지먼트 할 수 있지만 자, 대통령이 아니라고 칩시다. 대통령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다쓴가? 그거는 뭐 누구 겁니까? 뭐 이거 때문에 지금 간 거 아닙니까? 그거 다시 조사해라. 이렇게 했고 그 당시에는 그게 문제가 안 됐지만 임기 중에는 임기 끝난 다음에 문재인 정권이 돼갖고 옛날 거를 갖다 적폐청산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걸 갖다가 다시 털어갖고 저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결국 감옥 가게 된 거 아닙니까? 또 박근혜 대통령 죄가 없지만 어쨌든 이래저래 막 엮어갖고 그래서 감옥을 갔다가 최장기간 5년 가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님은 가볍게 보지 마셔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김건희 영부인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갖다가 가볍게 보시기 말아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그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범죄가 있거나 김건희 여사한테 범죄가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몰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저도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 역사의 어떤 그 트렌드로 보면 역사의 어떤 증명된 사실로 보면 그분이 범죄가 있건 범죄가 없건 간에 어떤 특정 정권에 따라서는 그 없는 것도 있는 걸로 만들어서 집어넣을 수 있고 예?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덮었던 걸 갖다가 다시 헤쳐갖고 그 범죄 사실을 막혀내서 감옥에 보내고 그 죄가 없더라도 어떻게든 엮어갖고 말도 안 되는 걸 엮어갖고 감옥에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한동훈 당대표가 항상 손을 갖다가 굳게 잡고 차기 대권 주자로 한동훈을 갖다가 세워야 되고 그리고 그 한동훈이 반드시 차기 대통령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또 문재인 시절처럼 엄한 사람이 돼갖고 이게 뭐 과거 청산을 한다고 그러고 또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정말 우리나라는 완전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예. 아니 지금 문재인 그 5년 갖고도 깐당깐당하고 지금 꼴깍꼴깍 이렇게 겨우겨우 버티고 넘어가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데미지가 온지 또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엄한 대통령이 돼 갖고 이걸 갖다가 또 깨부신다? 그러면 그때는 회복 불능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물론 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걸 갖다가 좀 명확히 아시라고 제가 컨설팅합니다. 김건희 여사님 입장에서도 이런 면을 갖다가 정확히 좀 아시라고 제가 컨설팅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을 적극적으로 밀으셔야 된다. 한동훈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서포터하고 한동훈이 제대로 개혁을 해서 그래서 그 힘을 갖고 차기 대선에 나가서 반드시 차기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동훈을 돕고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게 누구보다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입장이다. 제가 이렇게 지금 대통령님 부부한테 컨설팅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경험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5년을 갖다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 일이 절대 다시 한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무슨 계엄을 얘기하고 이런 게 뭐라고요? 대통령을 갖다가 탄핵하기 위해서 빌드업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갖다가 네가 국민 앞에서 딱 선언하는 순간에 우리는 바로 탄핵에 들어가서 잘라버리겠다. 계엄. 지금 딱 하나 무서워하는 거는 계엄이란 말이야, 계엄. 응? 대통령이 갖고 있는 마지막 카드가 그 계엄령이기 때문에 그것만 확실하게 봉인할 수 있다면 확실하게 묶어 놓을 수만 있다면 그다음에 이재명 입장에서는 무서운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수를 쓰든지 막 그 뭐 하루 종일 그냥 시위를 하고 뭐 짱돌을 던지고 뭐 난리를 그 친 한이 있더라도 왜 내가 죽지는 죽기는 싫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하루아침에 빨리 가능하면 빨리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끌어내리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지금 그 밑밥을 까는 게 뭐냐? 계엄령 할 거 아니냐? 계엄령 할 거 아니냐? 너 약속해라, 약속해라. 지금 이 전략을 갖다가 계속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지금 그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그 정말 차기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가 아니고 딴 사람이 되면 예를 들어서 뭐 김경수가 되던 뭐 이재명이 되건 아니면 제3자가 되건 뭐 우파에서 나와 갖고 뭐 제3자가 되건 간에 정말 우리는 큰 혼란에 빠질 거다. 대한민국은 정말 완전 아수라장이 될 거다. 제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그 힘을 모아서 이 영국 대사의 이 말을 갖다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오늘 국회에 와서 K 정치 아이돌과 만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K 아이돌이다. 한동훈은 세계가 인정하는 K 아이돌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의 그 능력, 한동훈의 실력을 갖다가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도 전 국민을 상대로 공언하셔서 일단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확실합니다. 국민은 정치개혁을 원하고 계십니다. 특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진영을 불문하고 원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계엄 얘기가 자꾸 얘기되고 있고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 차차 알게 될 거다. 그거는 일종의 뭐 내귀 속에 도청 장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랑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특히 최근에 계엄 얘기가 자꾸 얘기되고 있고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거짓말이라면 이건 국기문란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보였죠? 이 국힘이 제가 국힘한테 컨설팅 할게요. 국힘 의원 중에 누구도 좋습니다. 지금 한동훈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국기문란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아무 근거도 없이 근거를 대봐라. 아무 근거 없이 그러면 국기문란죄. 그러면 이걸 갖다가 국힘에서 그 국회의원 중에 누가 됐든지 간에 이재명과 그다음에 김민석 이 계엄령을 지금 떠들고 다니는 애들이 몇 명 있잖아요. 그 사람을 갖다가 국기문란죄로 고소고발을 하셔야 돼요. 예? 이거 제가 컨설팅 해드릴게요. 이게 전투력이야. 그 당의 전투력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 예를 들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검사들 있잖아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아무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뻔히 이거를 갖다가 기각될 거 알면서도 그걸 갖다가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갖고 탄핵한다고 해갖고 제출해갖고 8개월 동안 직무정지시키고 그렇게 하는 게 지금 그 범죄당들의 수법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맞불을 놔야 될 거 아니야. 맞불 작전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당대표가 딱 선언을 했잖아. 이거는 국기문란죄다. 국기문란죄에 해당된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딱 받들어 갖고 거기 국회의원들이 그거를 갖다가 이재명 플러스 뭐 김민석 또 누구 이렇게 합쳐 갖고 국기문란죄로 고소고발을 해야죠. 예? 이 손발이 맞아야 뭘 해먹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컨설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통령으로 힘을 모읍시다. 그래서 골뱅이하고 한글로 한통령 이렇게 해갖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독자가 1000명이 안 됐어. 1000명이 넘어야 그 다음에 뭘 해볼 텐데 1000명이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내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나라가 대한민국이 망하느냐 흥하느냐에 완전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대의를 위해서 한동훈 당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님은 갈라치기 하면 안 된다. 서로 손을 잡고 대한민국에서 좌파들을 갖다가 쓸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금요일부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슈퍼챗과 그 멤버십 기능이 오픈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이영숙님, 조순자님, 장창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슈퍼챗 슈퍼스티커 슈퍼생스로 후원해 주신 분 김신혜물님, 오두막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멤버십으로 후원해 주신 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그 5가지 등급 한동훈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한동훈 검사, 그다음에 검사장, 법무부 장관, 당대표, 대통령. 근데 김재영 님이 가장 높은 대통령 등급으로 이렇게 멤버십 가입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 한동영 채널을 갖다가 많이 지지하시고 응원하시고 후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 한통령 채널. 예. 또 여러분이 그 쓰신 내용이 있으면 제가 채장에 여러분이 써주신 내용은 제가 다 나눈 것 같습니다. 이제 9시가 다 돼가네요. 예, 오랜만에 시간 맞춰서 방송했습니다. 항상 오버를 해갖고 예, 9시 뭐 9시 20분 30분 이렇게 끝났는데 예. 예. 여러분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 날 또 이렇게 그 바쁜 시간인데 또 2시간 동안 7시부터 또 이렇다가 방송 1시간 또 8시부터 한통용 방송 1시간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내일도 변함없이 저는 그 7시에 이렇다라 방송 그다음에 8시에 한통용 방송으로 반갑게 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말에 제가 서울에 도착해 갖고 한 3주 동안 이제 추석 전후로 해 갖고 그렇게 서울에 머물 예정인데 아마도 이번 주에 서울 가기 전에 내가 3주 가기 때문에 조금 처리할 게 있어 갖고 한 하루 이틀 정도 결방을 갖다가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공지를 미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결방이 되면 왜냐하면 마무리하고 또 갈 일들이 있어 갖고 지금 스케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즐겁고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